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추론에 의하면 완벽한 밀실 살인. 힌트를 주신다면서요? 힌트? 엄청난 힌트가 나왔어요. 지금요? 아! 한국의 셜록 원드래곤 권일용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모킹권. 부패한 시신이 지금 이 시신의 상태를 봐서는 어떤가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방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신발을 신고 들어왔느냐 벗고 들어왔느냐. 주변에서 누가 좀 문을 열어보거나 아니면 왕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렇지. 안 그랬을 텐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결정적 단서, 스모킹건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의정부에서 발생한 남매 살인 사건. 자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정부의 한 가족한테 일어난 사건인데 일단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간호사였어요. 그다음에 11살이 된 아들, 그다음에 9살 된 딸, 이렇게 네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에 어머니가 밤새 근무를 하고 3교대 근무 병원에서 오후 3시경에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네. 밥을 주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 무렵에 남편이 전화를 해요. 나를 좀 데리러 와라.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그대로 집안에 놓아두고 차를 가지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제발 사망한 사건. 남매가 다요. 둘 다 사망을 한 사건이에요. 자, 현장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쪽이 출입문이 있어요. 여기 거실이고, 이쪽에 보면 아들의 방, 다음에 이쪽에 딸의 방, 그 다음에 저 안쪽이 이제 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마의 진술에 의하면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열쇠를 열고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둘이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이들이 왜 거실에서 이렇게 자고 있지? 라고 생각해서 흔들어 보니까 의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119에 급히 신고를 하죠. 네. 그래서 119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사망을 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구급대 진술에 의하면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그대로 놓아두고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병원에 가는 게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사망을 했다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후송을 하지 않고 현장을 보존하게 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으면 사람을 구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장이 훼손되더라도 후송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좀 살려달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죠, 그때는. 막 한곡하게 막 울면서 부탁을 하니까 119부대가 일단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갔을 때는 아이들은 없었던 상황이에요. 일단은 현장 상황만 봐도 집을 좀 어지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뒤진 것 같은 흔적도 좀 보이고, 아이들이야 뭐 사실 아직 9살, 11살이야? 11살, 9살. 그러면은 이제 성인한테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기는 하는데요. 그럼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자, 어머니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남편을 데리러 간 시간이 저녁 7시 50분, 그리고 9시 10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긴 시간은 아닌데. 1시간 20분 정도. 그러면 그 사이에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침입을 해서 뒤지던 중에 아이들이 저항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뭔가 다른 이유로 아이들을 살해하고 도망간 강도 살인 사건, 이렇게 설정해도 가능한가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반론이 있으면은 강하게 할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한 흔적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다른 사진 또 있군요. 오, 있네요. 여기 서랍장도 다 뒤지고 집이 많이 어질러져 있네요. 그림상으로 보는 이 장면은 안방이에요. 네.
이런데 뭐 귀중품이 숨겨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죠. 뒤진 흔적은 확실히 있는데요. 뒤진 흔적인데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어요. 어떤 거죠? 좀 불필요한 물건들이 좀 나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냥 되게 평범한 그죠 강도 현장 같이 제 눈에는 저는 그래요. 프로파일러가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출입문입니다. 전혀 이렇게 문이 파손된 흔적은 없어요. 뭐 문을 뜯거나 부수거나 음. 하고 들어온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부모들이 외부에서 일을 많이 하고 어머니도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은 철저하게 그 문을 잘 잠궜다 이런 습관이 되어 있다고 진술을 하고 여기가 뭐 아파트예요? 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그래서 1층이에요. 그러면은 창문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창문에 뭐 흔적은 없었대요? 창문에도 지금 이때가 2월 달이어서 되게 춥기 때문에 비닐로 이렇게 막아 놓아서 비닐이 뜯어진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리니까 이게 열어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살, 11살이니까 뭐 엄마 친구야 하면은 사실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뭐 아주 밤도 아니고 엄마도 잠깐 나가셨으니까 그랬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범인은 연식범일 가능성이 높나요? 면식범일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면식범이라면 약간 부모님과 원한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이 집에 뭔가를 찾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오. 뭐 계약서나 막 뭐 이렇게 가져가야 될 자기가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분풀이를 하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을 한 거지. 정말 대단한데.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3회를 진행하면서 반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사람이 꼬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하지? 왜요? 아니에요? 오늘도 좀 불안하긴 한데. 아 그래요? 현장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현장을 보면 다른 사건의 현장들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 피가 없어요. 우리 늘 그 비산 혈흔이라든지.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사망의 원인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병원으로 아이들을 찾아간 CSI와 검시관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네. 아이들은 가느다란 줄에 의해서 목이 감겨져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줄까지 줄. 목을 졸라서요. 목을 졸라서 살해했는데 현장에는 그 줄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아이들이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면 범인이 2명이어서 동시에 그러지 않는 이상 한 명을 공격할 때 다른 한 명은 막 심하게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을 하거나 했을 텐데 어떻게 둘을 다 그렇게 목을 졸라서 살해할 수가 있지? 저는 그게 좀 이상한데요. 의문점이에요. 네. 왜냐하면 누군가 목을 조를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풀으려고 하죠. 그렇죠. 자기 손에 의해서 목이 긁힌 흔적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요? 묶어놨나 손을? 손과 발을 결박한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아 결박하는 적도 없었어요? 자고 있었나? 옷을 좀 보니까 남자아이는 팬티만 입고 있고 여자아이는 네. 속옷이랑 이제 위에 티셔츠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입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자고 있었을 확률도 좀 있어 높죠. 보이기는 하는데 아니 근데 거실에서 자도 이불을 좀 깔고 자거나 이거 너무 맨바닥에 거실에서 이렇게 둘이 같이 자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망한 장소가 지금 각자의 방이냐 네. 거실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면 각자의 방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2명이지만 재합이 가능했을 수 있고 네. 따로따로니까. 따로 있으니까. 자, 그럼 딸과 아들의 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럼. 아들의 방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면이 뭐가 떠오르시나? 이게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그냥 평범한 방?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전기장판이 켜 있고 따뜻하게 보이죠. 네. 그다음에 아이는 옷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벗어놓고
이불의 상태를 보면 자고 있다가 일단은 일어난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은 늘 이렇게 아니, 저희 집이 아니라 이렇게 유지가 돼 있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불 정리를 꼭 다들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류에 빠지시는 거예요. 아, 네. 미안합니다. 자, 그럼 딸의 방을 한번 볼까요? 딸의 방도 보면 그림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이불 한가운데 딸이 소변을 본 흔적이 있어요. 아, 소변을 봤어요? 아기가 9살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9살. 아니 9살에도 실수할 할 수 있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트리스가 아니고 이불 위쪽에 소변을 본 자국이 있어요. 뭔가 지금 석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을 졸라서 사망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소변을 보거나 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목이 졸라서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 자율신경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이고 있던 관략근들이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소변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론컨대 일단은 여기에서 목이 졸려서 사망한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렇다면 공범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단독범으로도 2명을 다 소리 없이 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아이들이 자고 있었다면 반항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론이 되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설을 계속 세우고 있잖아요. 각자 방에서 숨을 끊었다면 왜 굳이 시신을 거실로 옮겼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범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죠. 불필요한 일이고. 이상해요. 자, 그래서 범인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발자국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분말을 뿌려봤는데 정말 수상한 흔적이 하나 발견이 돼요. 그냥 딱 봤을 때는 잘 못 발견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는 그냥 가루가 그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기 그 아들의 발 쪽에 저쪽은 좀 다른 데랑 달라요. 그렇죠. 다른 데는 점점점인데 저기는 좀 선이 그어져 있네요. 자, 이 장면이 뭐냐?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아들 방에서 사람이 끌려 나온 흔적. 아니 이 검은 가루를 뿌리면 저렇게 끌린 자국 같은 것도 나와요? 이렇게 분말로 반응을 하는 것은 분비물이 바닥에 물체에 닿았을 때 그 분비물에 의해서 채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손으로 바닥을 막 이렇게 문질렀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 거기에도 분말이 반응을 하죠. 이게 옷을 아무래도 좀 벗고 있었으니까 더 좀 자국이 잘 남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들 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침대에서부터 검정색 분말이 계속 반응을 하고 있어요. 끌고 나왔네요. 그럼 확인이 된 거네요? 가설이? 끌고 나왔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인은 굉장히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랬을까? 자, 그런데 이 흔적이 딸의 방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긴 한데 눈치채지 못할걸? 그럼 안고 나왔나? 그렇지. 딸은 좀 가벼우니까? 잠깐만, 좀 이상한 게 일단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고 있을 때 살해를 했다. 그리고 끌고 나왔다. 근데 아까 우리 침입 흔적 얘기할 때 창문으로 들어왔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현관문이 부서지지도 않았었고. 근데 엄마는 문을 잠그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럼 문을 강제로 딴 흔적이 없는데 자는 애들이 어떻게 문을 열어줘? 그죠? 그렇지. 그리고 문이 다시 잠겨 있었고. 지금까지 추론에 의하면 완벽한 밀실 살인. 지금 두 가지 큰 의문점이에요. 첫 번째는 지금 출입문이 어떻게 잠겨져 있어서 완벽한 밀실 살인이 일어났느냐. 두 번째는 아이들을 각자의 방에서 살해를 했다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는 것처럼 이불을 덮어놓고 은폐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연스럽게 자는 것처럼 놓아둔다면 부모들이 와서도 아이들이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역대급 난이도입니다. 지금 4회차가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아예 실마리를 못 찾겠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하나 줄게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네. 7시 50분에 어머니는 아버지를 데리러 갑니다. 아이들은 그때 놀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 20분 만에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사망을 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놀라서 아이들을 만져보니까 이미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힌트를 주신다면서요? 힌트가 없어요. 엄청난 힌트가 나왔어요. 지금요? 이 정도 힌트면 셜록 옆집에 사는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 아니 갔다 왔더니 얘가 몸이 식어서 죽어 있었다는 거밖에.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모킹 건이 이 현장에 있어요. 이 사진에요? 여기 안에 뭐 숨겨져 있는 건 알겠죠?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런 흔적들 말고 사망한 아이들의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감이 안 잡히네요. 자, 아이들의 옷차림을 잘 봐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 애들 다 편하게 이렇게 팬티만 입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겨울에도. 지금 2월 달이니까 되게 추울 때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보일러를 따뜻하게 켜놓아서 집안이 되게 훈훈하고 따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려면 집안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따뜻해야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해 보시죠. 그죠? 적정 온도에 조금 못 미치네요. 그러니까 한 1도. 1, 2도? 네. 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스모킹 건. 이게요? 전혀 이건 증거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방향이 외출로 돼 있거나 꺼져 있거나 이러면 이상하죠. 왜냐면 아이들이 옷을 가볍게 입고 있는데 2월에 꺼져 있으면 이건 이상한데 옷을 이 온도에선 저렇게 입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스모킹 건이 아니죠. 스모킹 건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자, 처음 이 장면을 보고 달려온 어머니가 차갑게 느껴져서 죽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망을 하면 모든 신체 기능이 멈추기 때문에 체온이 서서히 하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체온 하강은 주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 따뜻한 곳에 있으면 시신이 차가워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 그래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서 온도를 잴 때는 긴 관으로 되어 있는 온도계를 직장에 30cm 이상 삽입을 해서 직장 온도를 재요. CSI들이 항상 현장에 가면 직장 온도부터 채취를 하죠. 몸이 식어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다면 최소한 5시간은 이상 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시적 표현일 수 있죠. 그냥 표현을 그냥 아이들이 차가워졌다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문학적 어떤 표현을- 일이 있었냐면 막 울고 있으니까 2층에 있는 주인집에서 딸이 내려와 봐요. 근데 이 주인집 딸도 간호사였어요. 오호. 그래서 구급대가 오는 동안에 자기가 구호조치를 하려고 만져보니까 아이들이 이미 싸늘하게 팩트네. 식어 진짜 있어요. 차가워져 있었다는 거. 그러면 그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가 7시 50분에 집을 나가기 한참 전에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야? 아까 처음에 내가 엄마가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오후 3시경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미 그때 사망을 했어야만 싸늘하다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엄마가 거짓말을 하거나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엄마가 용의자. 용의자가 되죠. 아, 근데 엄마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CSI는 범행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2차 감식을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증거가 발견이 됩니다. 뭐죠?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주사기네. 주사기랑 뒤에는 약병 같은데요. 이 주사기의 용도를 질문을 했을 때 네. 엄마는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이 어머니가 간호사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평상시에도 아이들한테 주사를 놓아준다. 그날도 아이들한테 내가 예방주사를 놓아줬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자, 이 약병의 약물이 뭐였을까요? 과연 감기 예방약이었을까요? 뭐였어요? 이게 바로 미다졸람이었어요. 미다졸람. 다시 난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봤죠? 네. 혹시 조아나운서께서 수면 내시경 해본 적 있어요? 지난주에 했죠. 그러면 약물이 투입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의식 잃잖아요. 그게 의식을 잃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순간순간에 기억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잊어먹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사들이 관을 삽입할 때 아프다고 막 환자들이 해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오, 전혀 몰랐어요. 이 기억 억제제는 상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철저한 관리 속에서 마약류로 관리가 되는 건데, 아니 근데 그게 여기 왜 있죠? 그래서 물어봤지. 왜 미다졸람이 있느냐. 내가 요즘에 너무 심한 우울증이 와서 잠이 안 와서 사실 몰래 가져와서 내가 투약을 하고 다 잠을 자려고 해서 몇 번 내가 맞았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CSI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뭐 주사기 바늘을 좀 검사했겠죠. 주사 바늘에서 아이들의 혈액이 나왔죠. 엄마가 아니라. 그러면 이 주사기는 아이들한테 쓰여졌다.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빨리 조치해야 될 거. 또 뭐 해야 돼요? 아이들 몸에 이 약물이 남아있는지. 그렇지. 아이들의 몸에서 미다졸람이 나오면 엄마가 투약한 것이 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무검을 하고 있는 국가수로 연락을 해서 혈액의 양을 좀 늘려라. 왜냐하면 이 약물은 체내에서 빨리 빠져요. 그래요? 빨리 손실이. 빨리 확보해야겠네. 그래서 혈액의 양을 훨씬 더 많이 채취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미다졸람이 나온 거예요. 엄마한테요? 아니면? 네. 아이들의 몸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엄마를 체포를 하게 돼요. 너무 끔찍하네요. 근데 이게 뭐 아이들한테 학대 흔적이나 뭐 이런 게 나오지는. 학대의 흔적은 전혀 없어요. 이 엄마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만한. 그래서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도대체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아야지 왜 나를 체포해서 이렇게 추궁을 하느냐고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제가 현장으로 투입이 됐어요. 직접 가셨군요. 그 엄마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어땠어요? 상태는? 그러니까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증거물을 확보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아이들의 장례를 치른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이들의 장례를 치르고 바로 체포가 됐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도 하지 않아. 교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다라는 본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동기화되는 과정에 우울증이 어떤 촉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관한테 아이들의 사진을 좀 갖다 달라 그랬어요. 아이들 사진을 받아서 제시를 했어요. 이 아이들을 봐라. 나는 당신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살인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담배를 달라고 담배를 막 피면서 손을 막 떨더니 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알고 있다. 아이들 장례라도 치러주고 나도 죽으려고 했어요 라면서 자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전체 한번 재구성을 해볼까요? 제가 해볼까요? 엄마가 애들한테 미다졸람을 투여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의식을 잃었겠죠? 그때 목을 조르고 그리고 거실에 끌고 나와서 강도를 당한 것처럼 물건을 뒤지릉적을 만들고 나가서 남편을 데리고 같이 와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의 사건의 전말은 아이를 낳고 둘째 딸을 낳기 전에 한번 유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이 조금 시작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었고, 이 남편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뭐 갈등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자기가 우울증이 생기면서 점차 거리를 두게 되고 심리적 고립이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약간의 또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간호사로서 어렵고 힘들게 밤을 새우고 일을 하지만 그렇게 부유한 어떤 그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려고 했는데, 그쪽 부모들도 또 어려우니까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도 또 뭐 마찬가지 입장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다 차단돼 버리고 혼자 고립이 되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니,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아주 왜곡된 잘못된 생각이지. 진술에 의하면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기도 거기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망한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을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 침입을 한 흔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진 흔적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엄마가 방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두면 되지. 왜 끌고 나온 거야 거실로? 각자의 방에서 자고 있었으면 남편하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굳이 아이들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아이들을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냥 자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발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거실로 데려다 놓고 이렇게 위장을 했던 거죠.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좀 어머니는 좀 심리적으로 고립이 된 상태였고, 네, 좀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렇다고 뭐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아이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살해 후 자살 또는 살인, 우울증이나 뭐 개인적 사정이 어떤 이 살인을 합리화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그럼요. 그래도 또 가족 간에 서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동시에 듭니다. 오늘은 그러면 스모킹 건이 뭐였다고 그러죠? 오늘의 스모킹 건은 결국 아이들 시신의 온도, 그리고 보일러 이런 것들이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저희는 다음 스모킹 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